있습니다. 오늘은 표본 평균의 확률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사실 너네가 이제 표본을 뽑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모평균을 실제로 진짜 그 모든 집단의 평균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 실제 한 명 한 명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표본을 뽑아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그 전에 일단은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우리 1507번처럼 이거를 우리가 평균과 분산이니까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잖아. 하루에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6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2시간이래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전체 평균이 6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2시간이라고 했으니까 2시간이라 했으니까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임의로 내가 고등학생을 몇 명 추출했어? 36명을 추출하겠대. 크기가 36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구해보자는 거야. 표본 평균.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어떻게 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대로 모평균을 따라가죠. 모평균을 따라가고, 자, 분산, 표본 분산 또는 표본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죠? 표본 표준 편차, 모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이면 표본 분산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써줄 거니까 루트 n분의 표준 편차의 시그마 x는 시그마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래서 6분의 2의 제곱, 즉 3분의 1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줄 거라고. 3분의 1의 제곱으로. 자,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표본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의 이제 확률을 구하되, 자, 6시간 30분 이상이래요. 6시간 30분. 이 표본 평균이 6시간 30분이면 몇 이상이라고 해야 돼? 몇 이상? 6시간 30분 이상이니까 몇 이상이라고 해야 돼? 6시간 30분이면 분수든 소수든 뭐라고 표현해야 돼? 6.5라고 표현하면 되죠. 6.5 이상이 돼야 된다. 6.5 또는 뭐 2분의 몇? 13 이상이 되는 거겠죠. 자, 얘를 구할 건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이런 정규 분포를 뭐해서? 표준화시켜서 표준화한 녀석의 확률을 구하자고. 자, 표준화하면은 2분의 13 빼기 6 분의 분모는 표준 편차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몇이야? 얘는 2분의 3이래. 2분의 3, 즉 1.5 이상이 되겠죠. 자, 1.5 이상이면 우리가 그래프 한번 봐보고 평균이 축 0이고 1.5가 여기 있을 건데 1.5 이상이죠. 자, 그럼 0부터 1.5까지는 몇이야? 0.433이네. 잠깐만. 아, 뭐야. 이하의 확률을 구하고 있었네. 이하 1 확률을 구하고 있죠. 여기가 0, 그러면 0.433 얘 빼고 0만큼만 보면 되죠. 0.5랑. 그래서 얼마다? 0.9332가 되겠죠. 자, 1510번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지금 표본 평균인 x바가 원래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데 근데 거기에서 임의로 크기가 16만큼 추출을 했대요. 그러면
X바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어? 평균이 30이고 분산이 6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에서 16만큼 추출을 했대. 그러면 평균은 32가 되고 여기 표준편차는 몇이죠?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4분의 8이야. 그래서 2의 제곱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y바는 평균이 31이고 표준편차가 20인 정규 분포에서 크기가 25만큼 표본을 이미 추출했대. 그럼 평균은 30을 그대로 따라가고 루트 n 5분의 20이니까 4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x바와 y바의 정규 분포를 구해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p는 x바가 35 이하일 확률에서 y바가 35 이하일 확률을 빼버려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표준화를 해보면 되죠. 자, 근데 이거는 확률 변수가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 여기에다 쬐까맣게 x바라고 써줘야 된다고. x바를 표준화 시켰다. 그래서 35에서 평균 32를 빼고 표본 표준 편차 2로 나눠진 놈에서 확률 변수 z y바는 35 빼기 표본 평균 32를 표본 표준 편차 4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확률은 2분의 3이니까 1.5 이하에서 4분의 4니까 1 이하를 뺄 거예요. 그러면 자, (1.5) 이하에서 여기 1.5 이하면 여만큼이 1.5 이하 여기에서 1 이하를 빼겠대. 여만큼을 빼겠대. 그럼 누구만 남아? 여만큼만 남죠, 결국에는. 얘를 구하는 거지. 그럼 얘는 결국은 어떻게 구해? 표에 있잖아. 얘가 결국에는 0부터 1.5에서 0부터 1, 이만큼만 뺀 거잖아. 그럼 몇이야? 0부터 1.5, 0.43에서 0.34 빼면 되죠. 그래서 몇? 0.43에서 0.34를 뺐으니까 0.09가 되겠죠. 이게 지금 P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100을 곱하래요. 자, 1512번.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떤 회사에서 한 병을 생산하는 병의 무게가 평균이 500이고 표준편차가 10이래. 자, 그러면 어떤 회사에서 병을 생산하는데 평균이 50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임의로 자, 뭐라 했냐면 병을 25병을 한 세트로 보겠대. 한 세트. 25병을 한 세트로 보겠대. 25병을 한 세트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세트가 뭐였냐? 한 세트가 12,60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지. 이 한 세트의 무게가 12,60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내가 결국은 뭐 한 거야? 이 세트를 만들려고 저 그 수많은 병들 중에서 25개를 뭐 했어? 추출한 거야. 이미 추출한 거야. 표본의 크기가 25야.
얘가 지금 표본의 크기 25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확률 변수를 써볼 건데 표본의 확률 변수 x반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라 평균은 그대로 500이고 표준 편차가 뭐죠 이제? 5분의 10 2의 2고 분산은 2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표본 평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이 x바의 의미가 지금 뭐였지? 얘 지금 뭐야? 정확하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구한 이 x바는 얘가 뭐였어? 병 하나잖아. 병 하나에 대한 표본이 병 하나에 대한 평균과 뭐야? 표준 편차 분산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병을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봐. 이게 말이 안 되잖아. x바가 12,600 이상일 수 있어? 얘가 500인데? 왜 아니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여기서 임의로 추출해서 25병을 추출해서 그거 걔네들의 한 개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 거야. 그러면 나는 결국 한 세트의 무게가 12,600 이상이라는 건 25x바가 12,60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한 개고 그래서 한 세트고. 그래서 x바가 몇 이상이다? 양변에 25로 나눠보면 되겠죠. 나눠보면 몇이냐? 504. 504냐? 504 맞냐? 504 맞죠? 504. 그래서 요놈을 표준화 시켜보면 확률 변수 z는 504 빼기 500을 표본 표준 편차 2로 나눠서 2 이상이래. 그러면 2 이상이라는 건 우리가 그래프 한번 보자고 했죠, 항상. 2면 여기 꼭 요만큼만 보자라는 거지, 2 이상.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몇이래? 0부터 2까지는 0.4772래요. 0.4772. 그럼 여기는 0. 얼마야? 0.228인가? 이렇게 나오려나? 0.0228 이렇게 나오겠죠? 자, 1515번 가볼게요. 21년도 9월이에요. 평가원 문제. 자, 1515번. 지금 어떤 지역에서 신생아의 몸무게가 확률 변수의 정규 분포인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자, 여기서 첫 번째 힌트가 나왔어. 3.4 이상의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 x가 3.9 이하 더하기 z가 마이너스 1 이하의 확률 더한 게 1이래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평균을 바로 구할 수 있거든. 평균이 몇일까? 그렇죠. 잘 봐봐. 우리가 정규 분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정규 분포는 항상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 P가 X 확률변수 X가 3.4 이상이 딱 2분의 1 나왔대. 요만큼 2분의 1이 나왔대. 그러니까 이 평균이 결국 몇이라고 알려준 거야? 3.4라고 알려준 거야. 자, 그 다음에 표준편차를 구해볼 건데 이 조건에서 이제 표준편차를 두 번째 조건에서 표준편차를 구할 거야. 자, 어떻게? 요놈을 내가 표준화 시켰어. 이 정규분표를 표준화 시키면 Z가 시그마분의 0.5 이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잘 봐. 표준화를 시켜서 여기가 0인데 얘는 마이너스 1 이하야.
그러면 1이 되려면 지금 얼만큼이 필요해? 여만큼이 필요한 거죠. 맞아? 1이 되려면 전체 1이 되려면 여만큼이 더 필요한 거잖아. 얘를 우리가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 마이너스 1 이상이어야 여만큼 다 더해서 1이 될 거잖아. 근데 우리는 얘는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뭐랑 도 같아? 확률 변수 z가 1 이하인 거랑도 같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가 1이면 여만큼하고 결국 여만큼이 같을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만큼의 확률이기도 하다. 얘가 1 이하라고. 그래서 이 값이 1이 돼야 되니까 표준편차는 얼마다? 표준편차는 0.5다. 이렇게 평균과 표준편차를 저 수식에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3.4고 표준편차가 0.5니까 2분의 1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했냐면 크기가 25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을 했대요. 그러면 확률 변수 x바는 평균은 마찬가지로 3.5고 표준편차는 어떻게 돼?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의 이제 분산은 10분의 1의 제곱.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표본이 됐죠.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이 몇 이상? 3.55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래요. 3.5. 그러면 표준화 확률 변수 z는 3.5에서 3.4 빼고 표본 표준편차 0.1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0.14를 0.1로 나눴으니까 몇이냐? 0.1분의 0.15니까 10분의 15여서 1.5네. 1.5 이상이다. 1.5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1.5 이상이래요. 자, 표 봐보면 여기가 1.5니까 여만큼이 얼마래? 0.4331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체크할 때 일단 끝에가 8로 끝나는 것만 찾아. 2번 아니면 3번이잖아. 근데 2번 아니면 3번인데 몇 번이겠어? 여기가 33이니까 0.0668로 끝나야 되겠죠? 3번이죠. 그 다음 1516번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1516번. 얘는 22년도 9월이래요. 자, A 지역에서 성인 하루 물 사용량 확률 변수 X, B 지역에서 Y에서 정규 분포를 따르고 각각 평균은 220, 240이고 표준편차가 1.5배래요. 자, 일단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확률 변수 x는 A 지역에서 물을 사용하는 양인데 220이고 표준편차 알아 몰라? 모르죠? 얘 표준편차를 그냥 시그마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B 지역에서는 평균이 240이고 표준편차가 A 지역의 1.5배래. 그러면은 1.5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써볼게요. 이런 정규 분포를 지금 따르고 있죠. 1.5배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n명을 임의로 추출하고 이 지역에서는 n만큼, 이 지역에서는 9n만큼 임의로 추출을 했대. 자, 이거 계산하기 편하게 아니다. 1.5로 써놓자. 자, 그러면 추출을 했을 때 x바는 어떻게 되죠?
표본 평균은 220,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고 y바는 240, 루트 9n이죠. 그러니까 3루트 n분의 1.5 시그마의 제곱이 되죠. 근데 이거 약분하면 3분의 1.5니까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5는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그냥 2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표현할게요. 2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 x바의 확률이 215 이하일 확률이 0.1587. 그래서 요놈을 가지고 y바가 235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뭐 하라는 거야? 이거 보고 이 루트 n분의 시그마의 값을 구해보라는 거야. 자, 어떻게? 요놈을 내가 표준화 시킬 건데 평균 빼서 루트 표준면차로 나누면 이거 이렇게 되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5 이하 1 확률이 0.1587. 자, 그럼 봐봐. 0.1587이면 우리가 표준화를 했으니까 평균이 0인데 0.1587이면 절반보다 확 줄어들었죠. 그러면 얘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 이만큼 있어야 되겠어. 이만큼.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5가 이만큼이야. 여기가 지금 0.1587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금 얼마라는 거야? 여기는 표 봐봐, 표. 끝이 몇으로 끝나야 돼? 3으로 끝나야 돼, 3. 그러면 0.3413이죠. 그래야 둘이 더해서 0.5야. 그러면 여기가 몇이라는 거야?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n하고 시그마 자체를 구할 필요는 없어. 얘가 5면은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뭐야? 2분의 5가 되겠죠. 2분의 5. 그래서 확률 변수 y바가 235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235 이상일 확률. 그럼 요놈 표준화 240 빼서 마이너스 5고 2분의 5로 나눴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라고. 마이너스 0.5 이상. 그러면 마이너스 0.5 이상이면 여기 0.5에다가 0.5 이상 요놈에다가 0만큼 더해주면 되죠. 요만큼이 몇이야? 0부터 0.5까지는 0.191호잖아. 0.191호랑 0.5를 둘이 더하라는 거죠. 잠깐만. 이제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5.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아, 마이너스 2야. 그치, 2배지. 마이너스 2 이상인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0.5에다가 0.477이 더하면 되죠? 그래서 0.977이죠. 자, 그 다음 자, 1517번 귤 한 개 당도 평균 12 브릭스라 했던 거 이거. 평균 12 표준 편차 1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 근데 여기에서 임의로 n개만큼 추출을 했어. n개만큼 추출을 해서 확률 변수가 어떻게 되냐? 12, 평균 10이고
분사는 루트 n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요놈이 11 이상 13 이하가 되는 확률이 11 이상 13 이하를 따르는 확률이 0.96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놈을 표준화로 정리를 했을 때 얘는 요놈분의 루트 n분의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루트 n 이상 루트 n 이하가 0.9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때? 둘이 마이너스 루트 n하고 루트 n이니까 대칭 관계죠? 그럼 0부터 n까지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요놈의 절반이 0.48이 돼야 된다는 거야. 0.48이 몇이야? z가 2야 2. 얘가 2래. 그래서 루트 n이 2니까 얘는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 1520번 똑같아요. 얘도 자 일단 정리해.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16이래. 그래서 여기서 n만큼 임의로 추출을 해서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50이고 분사는 루트 n분의 16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 분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놈의 확률 변수가 50 이상 56 이하일 확률이 0.433이래. 그래서 얘를 표준화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봤더니 50이니까 0 이상 루트 n분의 16 분의 6이 0.433이래요. 그러면 표를 보니까 0.433을 갖는 건 누구야? 1.5죠. 얘가 1.5가 돼야 된다고. 1.5. 요놈이 1.5래. 그러면 몇 분의 6이 1.5야? 4분의 3이죠. 얘가 4네. 4. 루트 n분의 16이 4래요. 그러면 루트 n은 4니까 n은 16이 되겠죠. 자, 1525번 봐볼게요. 이번에는 확률이 정확하게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확률이 얼마 이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모평균, 모표준편차 나오고 임의로 추출했대. 이제 바로 쓸게요. 자, 표본 평균은 30이고 모표준편차가 5니까 표본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5겠죠. 루트 n분의 5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 분포로 나왔어. 그래서 요놈이 29 이상 31 이하일 확률을 구해보죠. 그게 0.38 이하일 확률을 구해보죠. 0.38 이하일 확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시킬 거예요. 표준화. 그러면 30을 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얘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 이상 5분의 루트 n 이하로 나온다고. 이 값이 0.38 이하. 자, 그러면 그래프를 봐봐. 여기가 그냥 크게 좀 그릴게요.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부터 5분의 루트 n까지잖아. 요만큼이 0.38 이하가 돼야 된대.
그러면 기껏 커져봐야 0.38까지만 되겠지. 그럼 이만큼이 0.38 이하가 되려면 여만큼은 몇 이하가 돼야 돼? 여만큼은 절반이니까 0.19 이하가 돼야 돼. 0.19 이하. P가 확률 변수 X가 0 이상, Z가 0 이상 5분의 루트 N 이하가 0.19 이하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표에서 0.19가 몇이야? 0.19를 확률로 갖는 Z는 0.5죠. 그러니까 이 5분의 루트 N이 0.5 이하가 돼야 된다. 양변에 곱해서 2.5 이하고 제곱하면 2.5의 제곱은 뭐야? 6.25죠. 6.25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최대값은 몇? 정수 6이죠. 그 다음 1527번 모평균 800 모표준 편차 40에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을 했대요. 그러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표본 평균이 800이고 표본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니까 8분의 45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죠. 표본 평균. 그래서 이 표본 평균 x바가 a 이하일 확률이 0.0228이래. 자, 그러면 표준화를 해봅시다. 자, 얘는 표본 표준 편차 5분의 a 빼기 표본 평균 800이죠. 이 값이 0.0228이 되더래. 자, 그러면 표를 봐보시면 평균이 0이고 어떤 값 이하였더니 0.0228이네. 그러면 확 줄어들어야 되죠. 확 줄어들어. 이만큼 줄어들어서 여만큼까지가 0.0228이래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부분은 몇이 되는 거죠? 0. 몇? 0.4772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0.4772를 확률로 갖는 건 2야. 그래서 여만큼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양면에 5 곱해서 a 빼기 800은 마이너스 10이고 그래서 a는 790이 되겠죠. 자, 자, 1531번. 자, 얘도 바로 써볼게요. 표본 모평균하고 모표준편차 줬고 16명을 임의로 추출했대. 그러면 얘는 평균은 똑같이 모평균을 따라서 50이고 표준편차는 4분의 시그마겠죠. 그래서 4분의 시그마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이때 50 이상 56이야. 1 확률이 0.433이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표준화 시켰을 때 0 이상 6을 4분의 시그마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시그마 분의 24 이하의 확률이 0.4733이래.
그러면 0.4331을 확률로 갖는 건 1.5잖아. 얘가 1.5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시그마는 몇 분의 24가 11.5야? 16분의죠? 자, 넘겨서 마지막으로 1536번 한번 봐볼게요. 2017학년도 수능 문제네요. 자, 보시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표본 확률 변수 x가 있었어. 근데 여기에서 임의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 x반은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를 따를 건데 0, 크기가 9니까 표준 편차는 3분의 4죠. 3분의 4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 분포가 됐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쟤를 그냥 y라 해볼게요. y가 정규 분포인데 얘는 평균이 3이고 분산이 4였어. 이런 정규 분포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을 해서 y반은 어떻게 되죠? 평균은 마찬가지로 3이 될 거고 16만큼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4분의 2여서 2분의 1의 제곱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표본이 됐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줬냐면 이 확률 변수 x바가 1 이상일 확률과 확률 변수 y바가 a 이하일 확률이 서로 같더래. 그래서 a의 값을 구하자고 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화 시킨 놈에서의 비교를 하면 되는 거잖아. 자, 확률 변수 x바를 표준화 시키면 얘는 1 빼기 0을 몇으로? 3분의 4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요 놈은 몇이니? 요 놈의 확률 변수 z는 4분의 3 이상이죠. 자, 이렇게 나왔어. 자, 그 다음에 y바의 확률 구해봅시다. y바는 지금 a 이하인데 요 놈을 표준화 시켜보기 위해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눴더니 z y바가 2a 빼기 6 이하가 되더래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표준화를 시켰기 때문에 평균은 0인데 얘는 4분의 3 이상이 돼요. 4분의 3 이상. 근데 얘는 어떤 2a 빼기 6 이하더래. 그러면 그게 어디 있어야 되겠어? 대칭 관계면서 이 부분에 있어야 되겠죠. 2a 빼기 6. 그러니까 결국 이 2a 빼기 6의 값이 몇이 돼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6 더해서 얘 4분의 24니까 4분의 21이고 2로 나누면 8분의 21이 나오겠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 토요일에는 똑같이 숙제 오답하고 문제풀이하고 일요일에 또 진도 나갈 건데 다음 주는 목평균의 추정을 다 나가도 되겠죠? 목평균의 추정 상황 봐서 적당히 끊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